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최보윤입니다. 첫 번째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민주당의 태도는 이미 결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진실을 밝힐 특검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특검을 수용한다고 말해놓고 실제로는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를 핑계 삼아 시간을 끌더니 끝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며 특검을 무늬만 특검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이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죄부 특검입니다. 첫째, 민주당은 민주당 특검법은 핵심을 의도적으로 도려냈습니다. 통일교 특검 논의의 출발점은 민주당이 추천한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인사에게 금품이 제공됐다는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서는 이 민중기 특검 수사 은폐 의혹이 수사 대상에서 통째로 빠졌습니다. 특검을 하겠다면서 가장 핵심 의혹은 처음부터 배제한 것입니다. 둘째, 민주당은 전혀 성격이 다른 사안을 끼워 넣어 노골적인 물타기에 나섰습니다. 통일교 금품 로비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자는 특검에 느닷없이 신천지의 야당 당원 가입 의혹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쟁점을 분산시키고 야당을 동시에 겨냥하려는 정치 공작에 불과합니다. 셋째, 민주당은 시간 끌기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된 전재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적용 여부가 수사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협상 대신 단독 처리 가능성을 흘리며 정치적 계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넷째, 민주당은 제3자 추천을 내세우지만 실질은 방탄 구조입니다. 문제는 제3자라는 형식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민주당이 설계한 추천 방식은 수사 대상과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기 어려운 기관들로 한정돼 있고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형식은 제3자 추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권의 영향력 아래 놓인 구조입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은 핵심은 빼고 쟁점은 섞어 시간을 끄는 방탄을 위한 특검 흉내일 뿐입니다. 국민은 누가 특검을 가로막고 누가 진실 앞에 물러서는지를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정치적 책임은 결국 민주당이 국민 앞에 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명기 원내대표의 태도를 보며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당당하게 만드는지, 왜 이토록 뻔뻔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종 특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러나는 상황에서 100번 고개 숙여도 모자랄 판에 김 원내대표는 제보자와 언론 탓부터 늘어놓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 시절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무상 사용 의혹, 국정감사를 앞두고 피감기업 대표와의 오찬, 의료 공백 시기 지역구 병원에서의 특혜성 진료 의혹, 배우자 며느리 손주에 이르기까지 제기된 대한항공 관련 특혜 의혹은 하나같이 가볍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정원에 근무 중인 장남의 첩보성 업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가 직접 보좌진에게 아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의원실을 통해 외국 정산 방한 및 대기업 일정을 확인을 시도했다는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이는 국회의원 권한을 동원해 국가정보기관 업무 우회 처리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중대한 권한남용이자 이해충돌 사안입니다. 이쯤 되면 부적절이란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분명한 권력형 특혜의 패턴입니다. 그럼에도 김 원내대표의 대응은 의혹 해명이 아니라 논점 흐리기에 가깝습니다. 보좌진의 사적 단톡방을 공개하며
여론의 시선을 돌리려는 모습은 전형적인 프레임 전환 시도에 불과합니다. 의혹의 본질은 김 원내대표가 피간 기업과 국가기관으로부터 개인적 편익을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해당 단톡방은 배우자가 보좌진 계정을 몰래 도용해 취득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사실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개인정보 침해라는 또 다른 중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했느냐보다 그 대화를 어떻게 확보했는지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즉각적인 조치 대신 김 원내대표가 30일경 별도의 입장을 밝히겠다며 시간을 벌도록 사실상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상규명은커녕 여론이 식기를 기다리는 선택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 원내대표의 자리는 특권의 자리가 아니라 책임의 자리입니다. 이처럼 중대한 권력형 특혜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는 상황에서 직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국민 상식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더 이상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즉각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하고 국민 앞에 책임부터 져야 합니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연말 연시에도 멈출 기미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 소지가 지적된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사법부 언론을 겨냥한 법안들을 잇따라 본회의 처리 대상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이 겨누는 대상은 분명합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사법부의 재판 수사 체계, 언론의 보도와 논평 기능입니다. 민주당은 권력에 대한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법안들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또다시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국회법을 고쳐 필리버스터를 국회의장 판단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하려 하고 있습니다. 무제한 토론은 다수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야당의 합법적 저항 수단마저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법부를 겨냥한 입법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판검사의 수사재판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법 왜곡죄를 비롯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안, 법원행정처 폐지 등 법원조직 개편, 재판헌법소원 허용을 통한 사실상 사심제 도입까지 한꺼번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결과를 뒤집겠다는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을 대상으로 한 압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을 개정해 사설, 칼럼 등 의견 기사까지 반론 보도 대상에 포함시키고 정정 반론의 방식과 위치를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도는 정정과 반론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의견은 반박과 토론으로 다뤄져야 할 영역입니다. 실제 민주당의 최근 6개월간 언론중재위 제소 가운데 사설, 칼럼, 기고 등 의견 기사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의견 표현까지 법적 압박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연말을 넘어 새해 국회에서도 특검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2차 종합특검을 새해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특검을 앞세운 정치 공작을 상시화하려는 선언입니다. 야당의 견제, 사법부의 판단, 언론의 비판을 동시에 압박하는 입법은 개혁이 아니라 정권 방탄을 위한 계약입니다. 민주당이 이 브레이크 없는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위헌 논란과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의 방탄 입법 강행에 끝까지 맞서겠습니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국방부의 예비군 훈련장 통폐합 정책이 지방에 거주하는 예비군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훈련 한번 받기 위해 왕복 100에서 150km를 이동하고 교통비와 숙박비까지 사비로 충당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부과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청년들이 시간과 비용, 생활의 불편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를 효율화와 과학화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새벽 첫 차를 타고 입소 시간에 맞추기 어려워 전날 숙박을 선택해야 하는 현실이 과연 효율입니까? 예비군 이동 수송은 지자체 예산에 의존해 연말이면 중단되고 지급되는 교통비 역시 실제 비용에 크게 못 미칩니다. 현장에서는 오직 불편과 부담뿐입니다. 국방안보 정책은 평시의 행정 편의가 아니라 유사시를 전제로 한 예비전력과 후방체계의 실질적 준비를 기준으로 설계돼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유사시 핵심 전력인 예비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다, 무책임한 답변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비전력을 비용과 행정 효율의 문제로만 취급하는 안보 인식의 심각한 결함입니다. 문제는 변화의 방향이 아니라 방식입니다. 훈련 체계의 효율화를 추진하더라도 그에 의해 발생하는 이동 불편과 비용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훈련장 접근성 보완, 실비에 부합하는 교통 숙박 지원, 안정적인 수송체계 마련 없이 효율화만 외치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입니다. 국가는 예비군의 희생을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국가안보 책임을 청년에게 전가하는 정책에 단호히 문제 제기하며 예비군이 존중받고 신뢰할 수 있는 안보 체계를 바로 세우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3,370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 앞에서 쿠팡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사 대상이 직접 나서 실제 피해는 미미하다고 단정하고 이를 기정사실처럼 발표하는 것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혼란과 불신만 키운 선택이었습니다. 어떤 기업도 수사기관을 대신해 사실관계를 확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쿠팡은 사안을 외교통상 문제로 비화시키려는 듯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돈은 한국에서 벌면서 책임져야 할 순간에는 미국 본사를 방패 삼는다면 무책임을 넘은 오만이며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이재명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범부처 TF, 영업정지 검토 등 말의 성찬만 반복했을 뿐 쿠팡의 일방적 주장과 기습 발표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쿠팡이 셀프 면죄부에 가까운 발표를 기습적으로 내놓자 정부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항의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 쿠팡은 조사 타임라인까지 공개하며 정부 지시에 따른 공조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대응은 주도권을 잃었고 국민의 불신은 더 커졌습니다. 이 한심한 상황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무기력한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3,4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차분하고 다각적인 정부의 대응입니다. 여론에 떠밀린 과잉 대응이나 즉흥적 조치는 오히려 불필요한 외교통상 갈등을 키우고 국익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제라도 무기력한 관망을 멈추고 오직 객관적 증거와 투명한 절차에 따라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실효성 있는 제재로 국가 책임과 존재 이유를 분명히 증명해야 합니다. 금일 논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현정입니다. 브리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막상 통일교 특검을 하려니까 두렵습니까? 트집 그만 잡고 특검합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법을 방탄, 물타기, 시간 끌기라며 매도하고 있습니다. 왜 더 넓은 범위를 수사하고 더 공평한 방식으로 특검을 임명하자는데 반대합니까? 특검을 통해 통일교, 신천지와의 연결고리가 드러날까 두려운 것 아닙니까? 송원석 천하람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발의한 국민의힘표 특검법도 법원 행정처장이 2명을 추천하면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합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민주당 암만 정권 영향력 아래라고 단정합니까? 자기들도 채택한 절차를 문제 삼는 건 결국 특검이 하기 싫어서 꼬투리 잡는 것으로 비칠 뿐입니다. 신천지를 넣었다고 가민 반응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통일교든 신천지든 종교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면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 사안입니다. 진실규명을 원한다면 둘 다 성역 없이 봐야 합니다. 특정 단어에만 과도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야말로 국민에게 뭐가 캥기는가라는 의문을 남깁니다. 말로만 특검을 외치며 정치 공세에만 열중하다가 자가당착에 빠진 것 아닙니까? 며칠 전 국민의힘은 조건 없이 즉각 패스트트랙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은 최장 33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처음엔 국회법을 착각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즉각이라 포장한 시간 끌기 미끼로 속셈을 드러낸 것입니다. 처음부터 특검을 할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정말 떳떳하다면 신천지도 통일교도 여야도 지휘구와도 없이 한 번에 털고 갑시다. 말로는 성역 없는 수사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시간만 끌 생각인 정당이야말로 특검을 가로막겠다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입틀막 대명사 국민의힘은 염치가 있다면 거울부터 보십시오.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과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겨울공화국을 만들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그 뻔뻔한 행태에 국민은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대한민국을 입틀말 공화국으로 만들었던 공범이 대체 누구입니까? 윤석열 정권이 특정 언론에 전용기 탑승을 불허하고 비속어 보도를 소송으로 겁박할 때 앞장서 가짜누리 몰이를 한 게 누구입니까? 심지어 카이스트 졸업생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쫓아낸 그 입틀막 폭력에 침묵하고 동조했던 공범이 바로 국민의힘 아닙니까? 물리력 입틀막에는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뒤로는 돈으로 직접 언론의 입을 막아왔습니다. 2025년 언론중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제기된 5천만 원 이상 고액 손해배상 청구 65건 중 65건 모두가
국민의힘 소행이었습니다. 심지어 손해배상이 인용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는 돈과 압박감을 무기로 비판 언론을 길들이려 했던 추악한 법적 이틀막의 민낯입니다. 민주당이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며 사실 바로잡기에 주력할 때 국민의힘은 거액의 소송장으로 언론사 문 닫기 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당한 반론권 행사와 돈을 앞세운 협박, 둘 중 무엇이 진짜 탄압인지는 삼척동자도 알 것입니다. 물리력과 돈으로 언론을 유린해온 당사자들이 이제 와서 자유를 운운하는 적반하장에 국민들은 신물이 납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판하기 전에 돈으로 언론 자유를 유린해온 행태부터 사과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언론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마저 패싱하는 쿠팡과 김범석, 일벌 100개로 경종을 울리겠습니다. 지난 25일 쿠팡의 셀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사 대상자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자행한 것입니다. 더구나 쿠팡은 제3자 유출은 없었다고 단정하며 3,370만 명의 고객 정보 가운데 실제 저장된 것은 약 3,000개 계정뿐이라고 밝히며 셀프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셀프 면죄부 발표 다음 날인 26일 기준 뉴욕 증시에서 쿠팡 주식은 6.45%나 급등했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수사 주권과 법 집행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쿠팡과 김범석의 사익을 우선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마저 패싱하고 있는 쿠팡과 김범석의 행태는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존중하는 사업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더구나 지난 23일에는 미국의 유력 인사들이 쿠팡 규제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자신들의 실수를 한미 통상 이슈로까지 확산시키며 대한민국 정부를 패싱하고 미국을 뒷배삼아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미국 연방상원의 로비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4년간 미 행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1,075만 달러, 하나 약 150억 원의 로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은머리 외국인 김범석이 이끄는 쿠팡이 이제 한국 기업 행사마저 걷어치우고 미국 기업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나선 것입니다.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쿠팡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쿠팡과 김범석의 불법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우겠습니다. 또한 일벌 100개 하여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대한민국에서는 책임지지 않는 먹튀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오늘 31일 열리는 쿠팡 연석 청문회가 끝이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추후 국정조사 실시는 물론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도입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헌법을 파괴한 중재인이 자신의 거침마저 흥정의 도구로 삼아 사법부를 흔들려 한 오만함에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결심 공판에서 확인된 것은 윤석열의 여전한 개변과 그가 왜 심판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증명뿐이었습니다. 윤석열은 우리 역사상 비전시 계엄을 많이 했다고 강변하며 5.16 쿠데타와 유신, 12.6 사태를 자신의 헌법 파괴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끌어왔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법정에서 군사독재 시절의 논리를 답습한 것은 그가 애초에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독재자를 꿈꿨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입니다. 망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무시한 것에 대해 윤석열은 병력 투입 최소화를 위한 보완이 필요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상 필수 절차인 국무회의를 보완의 걸림돌로 치부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징역 10년 구형은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반성 대신 선택한 것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꼼수였습니다. 윤석열은 아내도 구속돼 집에 가봐야 할 일 없다며 구속을 더해도 상관없다는 듯 배짱을 부렸지만 실상은 구속을 감수하는 척하며 변론을 제기해 선고를 늦춰보려는 계산된 억지였습니다. 헌법을 파기한 중재인이 자신의 거취마저 흥정의 도구로 삼아 사법부를 흔들려 한 오만함에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훼손된 헌법 질서 앞에서 사죄는커녕 철진한 독재 논리와 꼼수로 끝까지 국민을 기만하는 자에게 관용은 사치입니다. 사법부는 오늘 1월 16일 선고 공판에서 헌법 유린에는 성역 없는 철퇴가 내려진다는 역사의 교훈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내란의 상처를 씻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새해 첫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옆에 붙어주세요. 직원인데. 저희 보좌관. 예? 일요일에? 네, 그럼 잠깐. 보좌관은요? 보좌관이 안 되는 이유는 국회에 같이 사용하는 사람인데. 알겠습니다. 보좌관은 있고. 그럼 제가 혼자 하고 다시 얘기할게요. 네, 같이 있다가 제가 할게요. 계속 해왔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얘기할게요. 네. 한번 다시 얘기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저희들이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지난 주말 너무 추웠습니다. 너무 추워서 감기 조심하세요. 체감온도가 오늘은 조금 나아졌는데요. 영하 20도라고 합니다. 제가 감기를 2주 정도 앓다가 지금 좀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감기를 앓다가 열이 높으면 독감 조사 받으셔야 돼요. 독감 진료 받으셔서 검사 받으셔서 독감이면 타미플루를 접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제가 저희 그 보좌진 중에 또 독감도 있어가지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립니다. 이게 또 생활의 하나의 그 상식이라서 또 말씀드리고요. 내일부터 청와대에서 국정을 보신다고 합니다. 청와대로 가시는 거 참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법사위원이고요. 그리고 제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춘추관장을 역임했습니다. 청와대에 관이 3개가 있습니다. 관이. 하나는 본관, 하나는 춘추관, 하나는 경호관. 그래서 경호관의 짱은 경호대장, 그 다음에 본관의 대장은 대통령, 그리고 춘추관의 장이 춘추관장. 제가 춘추관장 했습니다. 제가 꽤
춘추관장, 청와대 춘추관장 했고요. 그리고 보도지원 비서관을 했습니다. 공식 직함은 춘추관장 겸 보도지원 비서관. 제가 그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청와대로 가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 참 다행이다. 청와대는 참 귀한 곳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항상 우러러보면서도 또 우리는 청와대에 대통령을 보냈지만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죠.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민이 잠시 일을 시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직 4년 계약직으로 일을 잘하면 4년 후에 국민께서 다시 한번 계약을 해 주시지요. 최선을 다해 국민이 주신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그런 정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국회의원 그리고 국정, 서울시장 등 선출직 그리고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 이 자리가 마치 어마어마한 권력인 양 거드름을 피우고 오만을 떨어선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거기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 자료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시장이 될 때 나경원 시장이 될 때부터 나경원이 더 여론이 조사가 높았다고 하죠. 그리고 안철수가 더 높았다고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오세훈이 여론조사가 높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끝내 시장이 되었죠. 이 과정 속에서 누가 끼어 있었습니까? 명태균 씨가 끼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강혜경 씨가 오세훈의 최측근이자 스폰서로 알려진 김한정 회장으로부터 송금받은 내역 3,300만 원의 입금 내역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자료를 보여드립니다. 강혜경 씨가 오세훈 시장의 후원 회장이자 스폰서로 알려진 김한정 회장으로부터 송금받은 3,300만 원의 입금 내역입니다. 오세훈 시장 관련한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한 거죠. 2월 1일, 21년 2월 1일에 만원, 21년 2월 5일에 550만 원, 21년 2월 18일에 550만 원, 여론조사가 1,000만 원이나 하나요? 그리고 2월 23일 700만 원, 그리고 3월 26일 500만 원, 3,300만 원입니다. 이 여론조사를 하고 김한정 씨는 이 여론조사를 받아보지 않고 이 여론조사는 누가 받아봤습니까? 맞습니다. 오세훈이 이 여론조사를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오세훈의 최측근인 강철원이 이 여론조사를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여론조사를 오세훈은 자기 페북에 인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또는 시민단체 등이 오세훈을 법적 조치했고 제가 그 고발장을 제출한 사람입니다. 서영교가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으로 고발장을 제출했고요. 오세훈은 끝내 마침표만 남았다라고 하는 검사의 이야기에 따라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행정 실패의 대명사 오세훈, 이제는 런재판 요구까지 하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법원에 재판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참으로 뻔뻔스럽습니다. 여론조작으로 시장에 당선됐다는 의혹의 당사자가 법의 심판을 피해 도망치겠다는 노골적인 런재판 선언입니다. 자신은 여전히 서울시장 후보이며 재판은 그 이후에 받아도 된다는 착각에 젖어 있는 오세훈 시장의 오만함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정작 여론조작과 대납의 수혜자이자
최종 책임자 오세훈 시장이었던 거 아닙니까? 기소가 지연되는 동안 아무 일 없다는 듯 시장직을 유지해왔지요. 한강버스 사고와 같은 중대한 행정 실패도 계속해서 반복해 왔습니다. 중앙지검이 이제 마침표만 찍으면 된다고 했는데 수사는 상당히 진행돼 왔는데도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기소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제가 대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는 1심 선고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6개월 내에 재판을 끝내십시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재판을 미뤄달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뻔뻔한 요구 아닙니까? 여론조사를 조작한 범죄의 증거와 조작 범죄, 실행자들의 증언의 진위, 대납된 자금 등에 대해서 그 실체를 가리는 자리가 바로 재판입니다. 그 재판을 미루겠다는 것은 진실을 덮고 미루겠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미루겠다는 것은 시민을 속인 채 선거를 또 치르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뻔뻔한 오세훈 시장, 오만한 오세훈 시장은 런 재판을 국리할 것이 아니라 이제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세훈 시장의 최측근 김한정 씨가 강혜경 씨로부터 송금받은 3,300만 원의 날짜와 돈 내역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보도자료로 붙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서영교는 서울시장 유력 주자입니다. 저는 서울시 오만하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탄생부터 윤석열과 너무나 닮은 꼴인 오세훈 시장, 더 이상 52조나 되는 대한민국 서울 시민의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52조입니다. 내년 예산 52조나 되는 예산에 이자 붙여 서울 시민에게 돌려드린다면 서울시 곳곳이 교통정체로부터 교통소외로부터 벗어날 것이며 주거에 어려움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정이 있고 아이들이 있는데 집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거의 공간, 그리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새 희망을 찾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가격은 낮으면서 그리고 살기는 편안한, 그리고 번듯한 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52조나 되는 서울시 예산에 이자 붙여 주거 문제, 교통 문제, 문화 문제, 환경 문제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좋은 행복한 서울 시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오세훈 시장이 또 어떻게 서울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했는지 여러분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자료입니다. 김건희 후원회사가 김건희 코바나 콘텐츠에 후원했던 히림이 등장했습니다. 히림 건축이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 52억 수의 계약 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52억짜리 수의 계약 가능합니까? 그리고 히림이 왜 종묘 앞 재개발 수의 계약팀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림은 코바나 콘텐츠 후원 회사였습니다. 오늘 제가 낱낱이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과 히림, 어떤 관계일까요? 오세훈과 히림, 오세훈과 윤석열, 오세훈과 김건희, 어떤 관계일까요?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종묘 앞 그 말이 많고 탈도 많았던 세운 4구역 용적률을 1000%
이상 만들어냈던 세운 4구역에 재개발 52억 수의계약 팀에 히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히림은 오세훈 시장이 혈세 낭비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서울링 설계사무소에도 히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히림 세운 4구역 수의계약에 히림 520억, 그리고 서울링 1조 사업에 히림 설계사무소, 그리고 한강버스 개발에 가덕중공업, 배는 한 번도 만들어 보지 못한 가덕중공업, 이렇게 듣도 못한 곳들은 김건희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어제 그제였습니다. 김오진 그리고 21g 제가 다 밝혀냈는데요. 관조에 다다미빵을 넣었고 설계도를 모두 다 삭제했던 21g과 청와대 경호팀, 그리고 대통령 인수위에서 관저 TF를 맡았던 김오진 국토부 차관 등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21g 대표는 기소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 어떻게 김건희가 연결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종묘 앞 세운 4구역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을 일으키더니 이번에는 설계계약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서울시가 520억 규모 설계 용역을 공정 경쟁 없이 용역 변경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처리하며 사실상 특정 설계단에게 밀어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 설계단에는 김건희 후원사로 알려진 히림건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건희 게이트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시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운 4구역 사업은 2004년 국제지명현상 설계 이후 2004년부터 장기간 지체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적률 660% 수준에서 1094%로 높이고 71에서 145로 확대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정부와도 부딪히고 있는, 그리고 한옥건설의 특혜 이야기가 있는 서울시 오세훈, 이 서울시 오세훈의 이 세운 4구역 설계비 관련해서 353억 원에서 520억 원으로 급증해 나가면서 히림건축은 설계단 약 40%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경이 아니라 전면 재설계급 사업 확대입니다. 그런데도 경쟁도 공개 입찰도 없었습니다. 히림이 포함되어 있는 설계단에게 수의계약으로 밀어준 것입니다. 서울시는 새로운 수의계약이 아니라 용역 변경 계약이라고 해명하지만 이것은 핵심을 숨기는 궤변이자 교묘한 꼼수이자 편법입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긴급성, 기술적 특수성 등 엄격한 예외 요건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외인지, 어떤 법적 검토를 거쳤는지 근거를 서울시는 내놓고 있지 않고 히림에게 특혜를 몰아주려고 한 것은 아닌지, 히림과 오세훈 시장의 연결고리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히림은 김건희가 운영하던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 후원 기업이자 윤석열 대통령실 이전 설계를 맡아 논란이 된 업체이며 특검이 지난 7월 압수수색한 이력까지 있는 곳입니다. 해당 업체가 종묘 앞 핵심 공공사업에서 520억 원대 설계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면 서울시는 당연히 스스로 의혹을 차단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히림을 그대로 밀어준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히림건축은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의 후원 기업이며 윤석열 대통령 이전 설계를 맡아 논란이 된 기업이며 특검이 지난 7월 압수수색한 이력까지 있는
기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게다가 오세훈 시장은 대표 랜드마크로 추진 중인 서울링에서도 힐링 건축 관련 논란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공사업마다 반복되는 이름 힐링 우연이 아닙니다. 세운 4구역에서 힐링 이 또한 튀어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서울시 공공사업 전반의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1. 계약 및 변경 과정 전면 공개 2. 설계 공모 생략의 법적 근거 검토 자료 공개 3. 휘림관여 공공사업 전수 점검을 시행해야 합니다. 숨기고 버틴다면 의혹은 점점 커집니다. 2025년 12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서영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휘림과 오세훈 왜 자꾸 휘림의 이야기가 나오는지,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후원업체였던 휘림과 윤석열, 휘림과 김건희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휘림은 특검에서 압수수색도 받았었고, 그리고 건진과 휘림의 관계가 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철저히 의혹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52조나 되는 국민의 혈세, 서울 시민의 세금 이제 눈독 들여선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한강버스, 한강에 배를 띄운다며 얼마나 많은 손해를 국민들에게 끼쳤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오세훈 시장이 들고 나오는 사업마다 공공성은 빈약하고, 그리고 누군가 업자의 배를 불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명확하고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성과와 효과 등을 국민에게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국민도 오세훈을 좋아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모한 오세훈,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현정입니다. 김범석 의장은 변명문으로 얼머부릴 생각 말고 진정 사과할 의향이 있다면 국회 연석 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즉각 밝히십시오.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오늘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 쿠팡이 3,370만 명 고객정보 유출 사실을 공개한 지 무려 한 달 만입니다. 김범석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쿠팡의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많은 국민들이 실망한 지금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과의 진정성은 그 어느 한 문장에서도 느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 참담함을 느낀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존심 상하게 사과까지 하게 된 지금 상황이 참담하다는 개인적 분노만 읽힐 뿐입니다. 더구나 이날 입장문은 사과문이 아니라 변명문이자 셀프 면죄부의 자기 복제에 불과합니다. 김 의장은 유출된 고객 정보 100% 모두 회수 완료했고, 유출자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고객 정보가 3천 건으로 제한되어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 또한 외부로 유포되거나 판매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5일 쿠팡이 밝힌 셀프 조사 결과 내용의 반복일 뿐입니다.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도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국 쿠팡이 불편을 겪으신 한국 고객들에게 보상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하나마나한 얘기만 늘어놓았습니다. 오늘 김 의장의 자칭 사과문은 오늘 31일로 예정된 국회 연석청문회에 불출석 통보를 한 이후에 발표됐습니다. 고국인 미국 땅에서 입장문 하나 내놓고 퉁치자는 뻔히 보이는 수작은 국민 분노에 불만 더 지를 뿐입니다. 김범석 의장이 진정으로 사과할 의향이 있다면 국회 연석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즉각 밝히십시오. 사과문으로 포장한 변명문만으로 넘길 생각이었다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숨는다고 숨을 수 없고 떠넘긴다고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떳떳하게 나서 모든 책임을 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